The Trump administration admits farmers are not doing well under President Trump's tariffs, most especially soybean farmers. The, quote, collateral damage, as Politico puts it, in the president's trade war with China. Since May, China has not purchased a single U.S. soybean, not a one, according to the American Soybean Association, turning instead to Brazil and Argentina. That last country there, one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decided to send a $25 million aid package, a bailout that could be backfiring, according 기업의 재포지셔닝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일반적으로 공고한 제도적 흐름을 바꾸지 않는다. 이번에는 패턴이 달랐다. 2025년 11월 30일 하원 상무위원회와 농업위원회 합동청문회에서 생산망 소위원회의 기술 문서가 별다른 주목 없이 회의록에 포함되었다. 8C25번으로 번호가 매겨진 이 부록에는 국내에서 부분적으로 생산된 중장비 농업장비의 관세 탄력성에 대한 예비 분석이 담겨 있었다. 3페이지 5항은 이러한 투입제에 대한 세율의 급격한 인상이 국내 식량 안보의 핵심으로 간주되는 분야를 포함한 농촌 생산 중간 부문에 즉각적인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언급했다. 이 문구는 본회의에서 뚜렷한 반응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았고 그날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회의실 내에서 발생한 일에 그치지 않았다. 48시간 후 해당 구절에 대한 언급이 중서부 농업협회들의 비공개 회보에 유포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아이오와 미주리, 사우스다코타 주에서 두드러졌다. 다음 주에는 최소 2개의 지역 협동조합이 교차 보복 조치 시행 시 최종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향후 농기계 주문 중단을 결정했다. 분수령은 공식적인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기술적 제스처와 중간 경제 주체들이 제도적 표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인식한 점이 결합된 결과였다. 그 순간부터 농업 정책의 안정성은 관세 재편 가능성과 공존하게 되었는데 비록 아직 불확실했지만 이미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논쟁의 중심은 즉시 입법자나 규제위원회 대표들이 차지하지는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리노이주 디케이터에서 열린 집회에서 한 발언이 기술적 교착 상태를 정치적 장으로 전환시키면서 가장 광범위한 공개적 전망이 제시되었다. 트럼프는 특정 기업명을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 생산을 포기하고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 나서는 기업들이 자국으로 제품을 재수입하려 할 경우 2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청중은 열광적으로 반응했지만 전문 언론은 이 발언을 몇 달 전 멕시코에서 산업 운영 확대를 발표한 존 디어 사와 즉시 연결지었다. 이 수사적 제스처는 일종의 마커 역할을 했다. 한편으로는 산업 해외 이전이 더 이상 정치적으로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를 공고히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지도자의 이미지와 역사적으로 미국 농촌과 연관된 기업의 이미지를 충돌시켰다. 이 모순은 사소한 것이 아니었다. 존 디어는 많은 농업지역에서 시장을 초월하여 정체성, 연속성, 농촌의 기억이라는 상징과 연결되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국가적 무책임과 연관시키는 것은 수십 년간의 정서적, 생산적 유대를 재정의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은 계속되었다. 12월 초 5개의 조직화된 농민단체가 해당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을 시작했으며 최소 3개의 유통망은 기업 주문 감소 현상을 보고했다. 당시까지 공식적인 규제 변경은 없었다. 그러나 관세 부과 가능성만으로도 재편을 촉발하기에 충분했다. 시스템은 신호를 받은 셈이었다. 비록 아직 공식적인 결정은 없었지만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농업 부문에서 정치 권력과 기업 자유 사이에 새로운 긴장 국면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후 연설에서 대통령은 해외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제조업체에 대해 예외 없이 제재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존 디어는 공개 입장을 유지하며 이전에 발표한 산업 확장 일정을 변경하지 않았다. 언론에 배포한 간결한 성명에서 회사는 정치적 맥락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글로벌 농업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솔루션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즉각적인 태도 변화가 없었던 것은 트럼프의 동맹들에 의해 도전적인 제스처로 해석되었다. 그리고 보도 어조에는 저항, 맞서기, 불충실 같은 용어가 포함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제 갈등은 카메라 밖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장비 교체를 계획했던 농장들, 새로운 재고 확보를 주저하는 유통업체들, 갑작스러운 조치로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 해고가 발생할까 두려워하는 노동조합들 사이에서 말이다. 이는 제스처와 불확실성의 전쟁이었으며 가장 눈에 띄는 비용은 아직 제도적 차원이 아니라 생산 기반에서 운영되는 이들에게 심리적, 예산적 부담으로 다가왔다. 논란의 핵심은 산업 정책 그 자체가 아니라 서사적 결정이 생산 회로에 미치는 실제적 영향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에 있었다. 이처럼 논평이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상황이다. 담론에서 비롯되었으나 생산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의 전개 과정을 추적하려면 지속적인 감시와 분석 수준 간 연계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제 정책, 제도, 농촌 일상 간의 연관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본 매체는 비판적 시각과 맥락적 관점으로 각 움직임을 계속 주시할 것이다. 이 시점부터 담론적 긴장은 시스템의 형식적 구조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상원재정위원회의 12월 6일자 내부 메모에 따르면 외국산 부품이 포함된 농기계에 대한 선택적 관세 부과 방안이 예산 분석실에 자문을 요청한 상태였으며 이는 해당 조치의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문서는 법안 제안은 아니었지만 그 존재 자체가 해당 주제가 정치적 수사에서 기술적 모델링 단계로 넘어갔음을 시사했다. 이 메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입법 보좌관들 사이에서 유포되었고 병행 경로를 통해 농업부문 대표자들에게도 전달되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전국곡물생산자협의회는 농업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이와 관련된 일방적인 움직임이 2026년 주기 내 기계 교체 계획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수렴은 투표 이전에도 기관들이 예상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논쟁은 규제 기대 수준에서 진행되며 중기적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요 산업협회의 입장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존 디어, 에이지코, 케이스 IH 등 기업을 포함하는 북미농기계 연합 NA 은 의회 사무국과의 회의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법적 의무에 따라 공개된 일정 기록에 따르면 12월 7일부터 14일 사이에 대외무역소위원회 위원들과 최소 8회의 만남이 있었다. 이 회의에 대한 공식 보고서는 일반적이지만 논의에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주요 초점은 규제 예측 가능성에 있었다. 업계 대표들이 표명한 우려는 선거 주기에 따라 내려지는 정치적 결정이 장기 투자 체인의 인위적인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우려는 기술청문회에서 제시된 자료로 더욱 강화되었는데 지난 3년간 판매된 제품의 40% 이상이 미국 우회 지역에서 제조된 부품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현행 무역 협정에 따른 공동 생산 체제에서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는 존 디어의 고립된 전략이 아니라 물류, 세금, 기술적 근거 위에 구축된 업계의 확립된 패턴이었습니다. 기관 간 갈등은 국무부 산하 국제무역처가 일방적 관세 부과 시 보복 위험에 대한 기관 간 평가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12월 16일 접수된 이 요청에는 농무부, 재무부,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 대한 자문이 포함되었다. 평가 내용은 비공개로 유지되고 있지만
요청 자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특히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 범위 내에서 무역 파트너들의 잠재적 반응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이와 동시에 농무부의 기술 보고서는 장비에 대한 관세 인상 시 평균 운영 비용이 생산자 등급과 사용 기계 유형에 따라 12%에서 21%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메모는 또한 시장 집중 위험을 지적했는데 소규모 생산자들이 투자를 연기하도록 강요당할 수 있어 해당 부문의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정책 결정, 시장 구조, 운영 능력 간의 상호 의존성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금융 부문에서도 중요한 움직임이 있었다. 브룩필드 연구소, 브룩필드 인스티튜트와 피치 레이팅스, 피치 레이팅스 같은 기관들이 작성한 리스크 보고서들은 미국 농업 공급망에 노출된 기업들의 자본 비용 증가 시나리오를 비록 신중하게나마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 보고서들은 즉각적인 신용 등급 하향을 시사하지는 않았지만 중기 프로젝트의 수익 예측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방적 결정들을 모니터링할 필요성에 대한 경고를 포함했다. 신호는 미묘했지만 반응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 투자자 회의에서 해당 업계 기업 임원들은 정치적 위험 완화 전략 설명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다. 사용된 언어는 기술적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명백한 메시지가 있었다. 자본 흐름은 규제 불안정성의 위협 아래에서는 편안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초기에는 정치 분야에 국한되었던 제도적 긴장이 이제 비즈니스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환경은 다시 글로벌 생산망에서의 전략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입법자, 국무부, 투자자, 산업협회 등 이처럼 다양한 행위자들의 융합은 어떤 개별적 결정도 시스템의 다중 수준의 파장을 미치지 않고서는 내려질 수 없는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이러한 영역들의 얽힘 속에서 농촌 생산자의 위치는 가장 취약한 고리로 남아 있었다. 종종 분쟁의 궁극적 원인으로 언급되곤 했지만 그 과정의 방향에 대한 그들의 직접적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관세, 국제협정, 생산망 구조에 대한 결정들은 농장의 일상적 운영과는 거리가 먼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그 영향은 빠르게 도달했다. 주정부 기관들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장비 구매 연기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으며 특히 기계화 생산 논리에 깊이 통합된 주에서 두드러졌다. 컨설턴트들에 따르면 이러한 투자 주저 현상은 신용 부족보다는 규칙 변경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수입 장비의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는 현대화 결정을 억제했으며 이는 향후 수확기의 생산성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시스템은 자기 강화적 순환에 빠졌다. 불안정성 위협은 마비를 초래했고 마비는 다시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화하는 피드백 고리를 형성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인 분석을 유지하고 의사결정을 형성하는 제도적 계층과 연결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채널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이는 갈등의 표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구조적 근원과 미래적 함의를 이해하려는 서사에 계속 투자하는 것의 가치입니다. 내부 기록과 비공개 회의 재구성을 통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1월 초 상무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 공유되기 시작한 비공식 유통 입법 초안은 공식적인 의무를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 활동을 전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을 위한 보상 수단 마련을 목표로 한 향후 법안 제안과 일치하는 문안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었다. 입법 절차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정치적 실험을 위한 계산된 움직임으로 주요 목적은 공장 위치와 명시적으로 연계된 인센티브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기구와 기업계의 반응을 가늠하는 데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관할 구역에 위치한 산업시설에 대해 점진적으로 적용되는 세제적 불이익을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산업계의 다양한 부문에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의회 보좌관들과 법률 고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미국이 체결한 국제적 약속과 충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WTO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평가가 굳어졌다. 그러나 즉각적인 효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적 신호였습니다. 논의가 관세에 국한되지 않고 세제 설계, 산업 주권, 다자 간 무역 체제 내 분쟁 위험 등 더 광범위한 주제로 확대된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장기적 영향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엇갈린다. 경제 컨설팅 기관과 산업정책 관련 기술 부서에서 주로 제기되는 분석적 관점은 지금까지 관찰된 신호들이 전략적 수사 및 정치적 압력의 영역에 머물러 현행 무역 정책의 근본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 그룹에 따르면 지도자들의 선언은 주로 정치적 동원 및 선거 신호 수단으로 기능할 뿐 반드시 구조적 성격의 규제적 이정표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존 디어가 국내 생산 약속을 축소하지 않은 채 국제 확장 전략을 지속하기로 한 결정은 높은 변동성 환경에서 기업의 운영 논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양극화 주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관 평판 관리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반대로 학계와 국제연구센터에서 더 자주 제기되는 또 다른 해석은 최근 사건들이 더 근본적인 성격의 재편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적 강압 수단으로 관세 위협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산업 정책이 광범위하게 예상되는 체계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이념적 정렬 기준에 종속되는 교리적 전환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논쟁은 미국 제도적 체계가 규제 프레임워크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기 전에 이러한 전환을 흡수하거나 중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옮겨간다. 지금까지 명확한 수렴은 관찰되지 않는다. 백악관은 존 디어 관련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공개 발언을 피했지만 해외에서 생산 활동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기준을 보다 광범위하게 재검토하도록 상무부에 권한을 부여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 조치가 기술적, 행정적 외피를 씌웠지만 보다 보호주의적인 산업 정책으로의 점진적 진전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국무부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 파트너국들에 보낸 공식 서한에서 기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향후 변경사항은 다자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동시적 움직임은 내부 갈등이 존재하는 제도적 체계를 드러내며 생산망의 국가적 재조정, 레차림라성을 지지하는 세력과 수십 년간 구축된 국제적 통합 논리에 충실한 세력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긴장 해소가 2026년 선거 결과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몇 분기 동안 민간 부문이 제도적 신호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달려있다고 평가한다. 농촌 지역의 상업적 성과, 협동조합의 적응 능력, 투자펀드의 움직임, 유통 채널의 안정성 같은 요소들은 공공정책 이반자들이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시에 농업 분야 여론이 이 새로운 맥락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장비 교체 연기 사례, 유통업체에 대한 압박, 디지털 환경에서의 확산된 보이콧 움직임 등은 경제적 소속감에 대한 인식이 운영 효율성 요구와 경쟁하는 재조정 국면을 구성합니다. 전통적으로 연속성의 요소로 묘사되던 농촌 생산자가 이제 전략적 의사결정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개별 선택들은 집계 분석 시 제도적 대응의 집단적 지표 역할을 한다. 현행 모델의 지속성은 이러한 선택들이 저항, 실용적 적응 또는 더 큰 예측 가능성에 대한 요구로 해석되는 방식에 부분적으로 좌우될 것이다. 마무리하기 전에 편집적 관점에 한 가지 지적을 덧붙인다.
이 복잡한 시나리오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구하며 공식적 결정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움직임의 방향을 암시하는 주변적 신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채널은 이러한 역학을 관찰하는 데 계속해서 전념하며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뿐만 아니라 실제로 변화 과정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분석을 제공하고자 한다.